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겁지 않은 수다 같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먼저 어떤 코너에 가시나요? 전 항상 후미진 곳에 숨겨져 있는 먼지 쌓인 책이 뭐가 있나 찾으러 가곤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 반짝반짝한 책들이 예쁘장하게 진열되어 있지만 전 보물찾기 하듯 그렇게 인연이 닿은 책들을 입양하듯 데려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입양해왔던 책 한 권을 요즘 다시 꺼내봤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 2013년에 발간된 박혜란 선생님의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입니다. 중고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 지금은 절판되고 2019년에 개정판이 나왔네요. 얼마 전 유퀴즈 프로그램에 김북년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청률 높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그 문구를 제목으로 달고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전 그 방송을 보면서 박혜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네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 누군가의 글로 말로 옮겨져도 괜찮지만 한참 전에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박혜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기자들마다 쫓아다니며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여성학자 박혜란 선생님은 가수 이적의 엄마로 알려지셨고 세 아이를 모두 서울대에 보내고 참 잘 키워낸 부러운 엄마로 유명세를 달고 사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선 그런 성공한 아이들을 키워낸 노하우의 향연이 아니라 손주를 보게 된 할머니의 시선으로 다시금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글이기에 참 따뜻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설픈 엄마 경력으로 실수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강산이 한 번은 변하고도 한참이 지났으니 초보딱지는 떼었다는 그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건방져지기 시작한 요즘이었어요. 그런 적당한 때에 이 책을 다시 열어보게 된 거죠. 부모 경력 대선배의 이야기는 참 정겨웠습니다. 심지어 어깨 토닥거려주는 듯한 느낌도 받으면서 좀 울컥하기까지 했네요. 그건 갱년기 때문일까요? 가장 인상 깊고 공감 갔던 부분을 소개해 볼게요. 김북년 교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요. 아이는 손님처럼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홀연히 떠나기를 바랄 뿐이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 끝까지 서로 좋은 감정, 친밀감 같은 것을 갖고 지내면 더 바랄 게 없다. 다만 이 손님은 장기 투숙객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너무 잘해주면 30년 이상 머무를지도 모르는 게 흠이지만 박혜란 선생님의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중에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올인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물고 빨고 하던 어린 시절엔 이 말이 크게 공감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헌데 내 키만큼 자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부모상은 사랑을 빙자한 집착으로 숨이 가쁠 만큼 꼭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 쉴 정도의 틈을 내주는 것인데요. 다시 표현해보면 다정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랍니다. 어렴풋이 이런 부모상을 그리고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 것인지 그 적당히란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명확해졌달까요? 명쾌해졌습니다. 박혜란 선생님은 그러십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관이 곧 내 자녀관이요, 내 교육관일 수밖에 없다고도 하시고요. 정신을 가다듬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박혜란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책을 만나기 전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이들을 직장 동료처럼 대했었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요. 박혜란 선생님만큼 큰 해안을 갖고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고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그 시기쯤 아이들이 사춘기 새끼손톱만한 증상들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맑은 눈망울로 엄마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던 시기를 지나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한 번씩 대들기도 하던 그런 날들 중 어느 날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각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는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어려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부모인 우리 또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감정과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도 하겠구나. 이제부터 아이들에게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서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지 않은가.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얻으려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존경받는 부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가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사회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들이요. 거짓 마음으로 가득 찬 허울뿐인 말과 행동을 하고자 함이 아닌 건 아시죠? 직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두 번은 꾹꾹 참아보거나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차없이 대했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인내심이 좀 채 발휘되지 않을 때나 반사적으로 화가 날 때면 이 생각이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어장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편안함을 공유한다는 것이 가족의 큰 장점이긴 하지만 그 장점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누리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란 선생님께서는 손님처럼 그리고 저는 직장 동료처럼 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처럼 아이를 대하고 싶으신가요? 나름의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나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